갈 길 먼 원팀. 네,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는 경선 갈등을 털어내고 원팀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후보 선출 닷새 만인 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상견례가 있었는데요. 이재명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.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또 경쟁 기간에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.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또 중진으로서 또 정말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정대 기자. 예. 이재명 후보를 두고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던 서른 의원과 포옹을 했어요. 이쯤 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지금 뭐 저 제목이 갈 길 먼 원팀이잖아요. 이게 뭐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요. 하나는 원래는 이제 뭐 특별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대로 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이룰 것인가, 중간에 혹시 낙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, 저 대장정 의혹 과연 그대로 덮고 갈 수 있는 것인가, 이게 가장 큰 이제 의문이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잘 깔끔하게 털고 가느냐,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, 두 번째는 이제 서른 의원 뭐 거기서 한번 안아주시죠 해서 안고, 그다음에 뭐 의원들은 저게 전체 의원들 중에 그래도 120명, 169명 중에 120명, 뭐 3분의 2는 참석을 했어요, 저게. 물론 이제 그 참석 안 한 의원들도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은 의원들을 만약에 그 설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앞으로 뭐 공천도 받고 해야 되니까.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카카오톡도 뭐 몇천 명씩 있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쭉 있는 것도 있는데,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여전히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 낸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가 관심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팀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. 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. 네. 말씀대로 원팀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이는데요.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다른 의원들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시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해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후보와 이렇게 악수하지 않고 의 총장을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. 이재명 후보를 향해 원팀을 재촉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전해숙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빨리 원팀이 안 된다고 바람처럼 세차게 몰아붙이거나 타달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옷을 벗어 던질 때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배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뿐만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전 공보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두고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보기 역겨운 장면을 봤다. 엊그제까지만 해도 원수를 대하듯 하더니 평소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그의 말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다. 이 의원님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당내 갈등 봉합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끌어안을 수는 있죠. 등을 두드리고. 그렇지만 좀 어느 마음을 좀 바꾸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? 너무 서두르는 것 자체도 모양도 그렇게 뭐 아주 편해 보이진 않고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그 통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했으면 더 좋았겠죠. 그리고 전해숙 의원이 저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의 을 추스리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,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. 우선은 대장동 관련해서
이낙연 그 캠프에서는 아직도 그 어떤 그 후보 낙마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지금 뭐 지지자들이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와 그 캠프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다독이는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현재의 태양이고, 굳이 비교한다면 이낙연 그 후보 이제 앞으로 이제 떠오를 그 뭐 권력자가 이렇게 될 텐데, 네. 지금 여권의 이재명 후보요. 이재명 후보요. 예. 예, 여권의 그 역학관계 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느냐.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은 대통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그 역학관계가 넘어가게 되는데,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느냐. 여권 내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. 이런 게 어떻게 그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원팀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, 그게 달린 것 같습니다. 네.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사과했는데요.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. 먼저 사과 발언부터 들어보시죠. 제가 일부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. 심려를 끼쳐드린 점,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송 대표에게 사과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낙연 전 지지자들 향해서 거의 일배 수준을 공격한다. 극단적 행태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 표현이 있었다. 어제 사과했는데, 최지명 교수님, 어제 사과로 좀 어떻게 당내 갈등이 봉합되거나 이낙연 지지자들이 조금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요? 어떻습니까? 뭐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죠.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잘 하셨어요. 저는 송영길 대표가 사과하신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 낙심한 분들을 위로하는 게 필요한 거지 공격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.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계속 그분들한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 합작품을 통해서 민주당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,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마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. 마지막 되면 결국은 뭉치게 돼 있어요, 여야가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당내 갈등에 대장동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하종대 기자,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,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장단 하나 볼까요?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지지율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저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미 나왔던 무슨 뭐 형수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김부선 씨 문제, 형과의 문제,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유권자 그리고 민주당,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, 이번에 새로 나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게 바로 여론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의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. 이거는 그냥 중도층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일부 층에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. 과연 이거를 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.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.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책임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,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저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하 기자 개인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.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